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 1분기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또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이 같은 강화 기조는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한 대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는데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분석됩니다. 주일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로 경제부총리는 긴급 재정 집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경제 도약의 디딤돌로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방향으로는 1분기 집행률 31% 달성과 집행 점검 강화, 재정 집행 실적 공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11월 국제수지를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가 89억 9천만 달러로 5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자 규모는 지난달보다 2억 2천만 달러 늘어났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나 태양광 발전 같은 에너지 신산업에 민관이 함께 올해 14조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개최한 에너지 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예정 금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만 놓고 보자면 마치 작년 연말 지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다르게 이어지고 있는 점들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차별적 반등이 아닌 종목별로 압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갈만한 종목들로 추려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단순히 주가가 싼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가 측면에서의 종목 접근,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분석에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접근들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0.03%, 0.68포인트만이 오른 2044.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같이 보시죠. 2046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고가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2040포인트가 오늘의 저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분야로 한 44포인트, 45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강보합, 약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1,180억 원, 외국인은 1,040억 원 거래소에서 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6거리일째 지금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장 초반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 뒤에 매수 물량을 꾸준히 또 늘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오늘은 개인이 조정을 받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한데요. 2,317억 원이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763억 원을 내다 팔고 있고 투신도 144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150억 원을 지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갑니다. 오늘 코스닥 638.93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0.37%, 2.36포인트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연말부터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엔 636.95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38포인트가 오늘의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가격 정도가 오늘의 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수급 주체들 어떤지 같이 보시죠. 수급 주체는 거래소와 같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92억 원, 외국인은 24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542억 원, 양 시장에서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기관
매도 주체 대부분인데요. 302억 원을 팝니다. 투신이 84억 원, 연기금은 오늘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고 있는데 87억 원, 비교적 좀 많은 물량을 내다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살펴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5인의 투자 전략. 과연 5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는 시장, 용기 갖기. 마치 썸의 한 가사를 보는 듯한 그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제약바이오 반등, 코스닥 랠리와 상관관계다. 그동안 좀 주춤했던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랠리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불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좀 훈풍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가자 종목 장세로 좀 힘찬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IT와 화학업종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네요. 보이는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가서 박남열 부장님 바로 만나 뵙고 코멘트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불기 시작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시장을 좀 면밀히 보게 되면 제가 연말에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이 아닌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코스닥 종목 장세 연출에 대해서 강하게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 시세 연속성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상승했던 섹터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오르고 가격 부담 없는 섹터가 힘맞추기 일가면서 수렴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2040포인트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꾸역꾸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장주였던 그런 섹터에서는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628포인트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돌았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요. 하루 이틀 종목 간 쉬어갔다가 재차 상승하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스닥 중소형 주가는 지금 추세적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코스닥 1월 효과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신용 잔고가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는 점은 아마 신규 매수자들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코스닥 체력이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가미된 가치주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고요. 선도주를 보지 마시고 선도주 섹터 같다면 후발주에서 안 갔던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찾아서 포트에 담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관 선호 IT 섹터에서 주도주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반드시 체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관심 업종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한 가지 여쭤보고 갈게요. 좀 12월 28일 작년에 LB세미콘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벌써 13.6%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만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행복한 고민하실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져갑니까? 아니면 이제 이익 실현합니까? 제가 그 LB세미콘 말씀드릴 때 그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패널, 그게 이제 샤프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해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LB세미콘이 가져가는 게 500만 대에 대한 그 LCD 패널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에서 LB세미콘 넘어갈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제가 그
방송 요 시간대 해드렸습니다. 연말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페스는 이제 급등하죠. 네페스와 상대적 비교를 말씀드리면서 엘비스미콘 말씀드렸는데 엘비스미콘은 벌써 13% 낮고 네페스는 안 올랐습니다. 오늘 네페스 5% 올라가고 엘비스미콘은 오늘 3% 눌러줍니다. 거래 발생되는데요. 반드시 기할 부분은 뭐냐면 3,300원이 지지가 되는지 그것만 테스트 하시고요. 3,300원 지지되면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300원 선. 만약에 3,300원 추세 이탈하면은 그때는 어차피 이익이니까 좀 이익 실현하고 끝내도 된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해서 3,300원 깨진다 그러면 이익 실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간단하게 AS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업종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철강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이렇게 또 꼽아 주셨습니다.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철강 섹터는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연초에, 그러니까 새해가 밝아지면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강판 가격에 대한 제품감 인상이 좀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섹터는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가져가십사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탑픽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에 말씀드렸고 특히 현대제철에서 눈여겨보십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업황 개선과 맞물려서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쭉 뽑아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간 섹터가 하나 있죠. SK하이닉스 갔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A전자가 최근에 15%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신고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폰의 G6가 이번에 CS 가전전시에서 내일이죠. 내일 오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품사가 많았던 실리콘웍스가 어제 급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씩 넣어서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섹터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는 지금 이렇게 잘못 보시면 테마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섹터는 모양은 자율주행 섹터인데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올랐다 다시 제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자율섹터에 대한 기술도 있었고 매출에 대한 어떤 품목이 나타난 부분들은 반드시 체킹해서 가져가시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건드렸던 자율주행 섹터는 매출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눌러주지만 안 빠지는 부분을 체킹해 보겠다. 그중에서 트루인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가미한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 생산을 했고 납품이 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코리아 FT는 오늘 나왔죠. 반도체,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 센서를 개발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났을 때 매수해도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주봉상, 월봉상 바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매수에 가담 한번 해보시고요. QSI는 라이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 기대는 반드시 갖고 있죠. 그래서 주가 안 빠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유니트론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 100%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유니트론텍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눌렀다 올라갔지만 100% 무상증자 받은 분들한테는 이게 무진장 극대화됐기 때문에 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간 종목에서 포팅을 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시장파에는 2.5배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부분은 이번 상반기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반드시 포팅을 해보시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OLED 소재와 부품 섹터도 말씀드렸는데 OLED 장비 섹터는 연말에 벌써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장비에서 부품과 소재로 넘어가는데 장비는 한번 들어오면은 이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몇십억 몇백억, 몇억짜리 어떤 그런 장비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소모품인 소재와 부품 섹터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열심히 보시면 장비 섹터는 다 빠지는데 소재 섹터는 안 빠질 겁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그 흐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한인터텍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DJI는 오늘 처음 말씀 좀 드립니다. DJI 섹터는 OLED 섹터에서 플렉서블이라는 그런 소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품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요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아까 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실리콘웍스가 LG전자형의 독점 납품사입니다. 또 하나 독점 납품사가 또 하나 있죠. DJI 그러니까 신성델타테크는 LG전자에 대한 어떤 납품사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LB세미콘 미래나노텍 이건 다 이 시간에 추천한 종목이고 신고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트루인에서 말씀 좀 잠깐 드리는데요. 트루인을 제가 보실 이유는 뭐냐면 내일
CS 그 가전 전시회에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차 하나를 오픈시킵니다.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인데요. 이게 상당히 아주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차 아이오닉에다가 적외선 센서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아마 부각될 겁니다. 적외선 센서에 대한 그 부분을 누가 납품했냐면 트루이라는 회사가 납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지금 이렇게 낮이 밝을 때는 보게 되면 이게 아다스로 해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밤이 깜깜해지면 못 간답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인 트루이 납품이 됐고요. 요것은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어둡거나 저녁이거나 안개를 꼈더라도 주변 영상까지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 보일 부분이 있고요. 이 동사의 적외선 센서는 사물 인터넷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커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품의 매출 규모의 규정을 포기 되면 지금 AV라는 부품이 매출액이 2015년 43억이었습니다. 작년 16년, 작년 상반기 97억 정도면 13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림 포팅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낼 필요가 있고요. 이걸 매수해서 진행을 좀 해보시고 현재가에서 종가에서 양봉이 세지면 붙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1.5가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8,0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요 종목을 보시면 5일 동안 10일 동안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만 모아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모아가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 추천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의 베스트 수익률 살펴보죠. 자, 3위부터 살펴봅니다.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 앤디포스로 20.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인데요. SM코어로 34.2% 그리고 예스티로 37.5% 높은 수익률을 두 종목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추천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갑니다. 윤철환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또 종목을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 종목 포트부터 먼저 여러분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모두 정리를 좀 하시고 롯데칠성 한 종목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0.4%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일단 한 종목이니까 짧게 ES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가격 자체가 보시다시피 이제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등 노리고 나서 좀 들어갔던 것보다는 이제 가격 상승이 지금 반영되는 구간까지 좀 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점대라서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추천드린 거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전혀 바뀐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포지션 유지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된다 아직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들어볼 텐데 종목 포트에 편입하실 건가요 일단? 예, 요거는 포트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유니트론틱입니다. 좀 전에 지금 이제 방송에서 좀 나왔던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PER이 한 12, 그 다음에 1,000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이제 스몰캡 종목인데, 내용은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글로벌 이제 전장용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 1위 회사 이제 마이크론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이제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대만 AUO사에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을 했는데, 디지털 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이 지금 빠른 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여러 가지로 이제 설립 관련돼서 협약을 좀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량용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내일부터 CES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ES 관련돼서는 가장 지금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는 인식, 판단, 제어, 에너지 요게 좀 제일 중요한데
유니트론텍은 사실 상황에 따른 이제 차량 조작, 그러니까 그거 판단 쪽에 좀 속하는 거고요. 반도체 쪽으로 좀 확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인트 가지고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고 있고요. 요즘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계속 조금 떨어져서 바닥권에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도 부담 없이 좀 접근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매수가는 8,500원으로 지금 추천드리고요. 워낙 좀 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손절가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가격보다 한 350원 정도 낮거든요. 좀 기다렸다 예. 그러면 편입할까요? 그게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지금 나왔던 얘기처럼 100% 무증을 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좀 이제 이득을 좀 본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눌림목이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좀 매수 좀 진행하시고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CES 후광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가격 맞춰서 좀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컬렉션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을 앞둔 증시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1월 휴가 강세장이 지속되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슈 종목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하면서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좋은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